자, 엠뱅골드의 최강 막강론자, 네. 엠뱅골드 최강 비주얼 김승호 전문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아, 어색하네요. 부끄러워. 네. 여기 너무 네. 오픈된 공간이라 가지고 네. 지금 굉장히 부끄럽고. 너무 열악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피디님 저희 돈 좀 써주세요. 아니 일단 제가 우리 이렇게 매니저님 모신 네. 이유가 사실 제가 이제 경제방송에서 아나운서를 한다고 하고 맞습니다. 밖에 나가서 이제 얘기를 하면 좋은 종목 있으면 좀 알려줘라 네. 항상 이러거든요 사람들이. 종목으로 수익도 진짜 네. 많이 내세요. 매니저님 항상 거의 30% 네. 수익률은 거의 기본이고 막 100%까지 간 걸 그쵸. 리뷰한 적도 있어요. 네. 근데 네. 그런 거 너무 또 변동성이 좀 가끔은 심해서 맞습니다. 선뜻 들어가기가 좀 어려우니까 네. 아 이런 걸 해라 라고 저한테 추천해 준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 아 요거를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좀 알려주면 좋을 것 같다 싶어가지고 제가 직접 네. 이렇게 매니저님을 아이고. 모셔왔습니다. 저희 주식 방송에서는 이제 주식 네, 종목밖에 맞습니다. 소개를 못 하잖아요. 근데 국내 주식만 하다 보니까 뭐 국내 주식 말고도 뭐 해외 주식이나 뭐 ETF나 뭐 상품 같은 여러 가지 것들 요즘 굉장히 맞습니다. 많잖아요. 뭐 좀 소개해 줄 만한 거 있을까요? 네, 일단 지금 시장이 워낙에 또 안 좋고 또 낙폭이 방송 너무 크게 나와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유튜브 자연스럽게 유튜브예요? 해주세요. 네. 자연스럽게 해주세요. 할 말인 줄 알았어요. 네. 시장이 워낙에 지금 낙폭이 큰 상태라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뭐 국내 주식뿐만 아니라 좀 해외 주식에 종목들을 지금은 오히려 좀 선택과 좀 집중을 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왜냐면 시장의 어떤 방향과는 상관없이 올라갈 수 있는 종목. 뭐 당장은 지금 뭐 떨어질 수 있어도 결국에 올라갈 수밖에 없는 종목에 우리가 선택과 집중해야지 시장이 맞아. 안정화되거나 또는 이제 꼭 시장이 V자 반등이 나오라는 법은 없기 때문에 박스피 흐름이 나와준다고 하더라도 그런 종목들이 시장의 상승을 견인하고 아니면 하방을 방어해주기 때문에 오히려 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섹터와 종목에 집중하는 시장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현명하고 또 이게 맞아. 시장의 방향을 맞추면서 우리가 그때그때 올라가는 종목들을 추격 매수한다고 했을 때는 뭐 최근 시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에너지 네. 관련 분들이 엄청 빠졌잖아요. 신재생 갑자기 에너지 올라가다가. 관련 섹터가 네. 그나마 올라간다고 해서 따라붙으신 분들은 좀 4일 만에 20-30% 두들겨 맞고 그러니까요. 조선주가 이제 수주 많다고 해가지고 따라붙으신 분들은 최근에 대우조선 해양이 세 척 중에 2척이 또 캔슬되면서 다시 한번 더 20% 이상 급락이 나와주기 때문에 네. 지금은 이제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을 매수하기보다는 앞으로 이제 올라갈 종목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라고 보고 네, 있습니다. 이렇게 뭔가 계속해서 네. 교체 매매를 하는 것보다는 그쵸. 그냥 한 종목에 딱 집중하자. 네. 그래서 그러면 과연 성장할 만한 섹터 그리고 종목 어떤 거 좀 다뤄보는 일단 게 제가 상반기부터 계속 강조하고 있던 섹터인데 네. 미래 모빌리티라는 그 섹터를 제가 정말 많이 강조를 했어요. 미래 모빌리티라는 걸 모르는 분들도 있을 거잖아요. 네. 그거 설명 조금 풀어서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미래 모빌리티라는 건 그 안에 이제 전기차. 네, 뭐 UAM. 전기차부터 시작해서 뭐 UAM부터 그리고 또 2차 자율주행, 전지. 네, 그리고 뭐 수소차. 그러니까 앞으로 내연기관에서 이제 어떤 친환경 자동차로 바뀌고 또 그리고 UAM부터 시작해서 앞으로의 어떤 4차 산업에 우리가 같이 접목될 수 있는 어떤 이제 새로운 어떤 그 자동차를 통틀어서 우리가 이제 미래차라고 이제 불리는 건데 이제 그 산업이 앞으로는 이제 꾸준하게 상승하고 그 안에 우리가 더 깊숙하게 들어가면은 뭐 차량용 반도체부터 시작해서 거기에 핵심 부품 관련 종목들 또 그리고 뭐 2차 전지 배터리 다 이게 사실상 미래 모빌리티에 포함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미래 모빌리티를 제가 강조했던 이유가 이게 연평균 성장률만 본다고 하더라도 자율주행만 놓고 봤을 때 40% 이상의 성장이 나와주고 전기차 시장만 본다고 했을 때도 30에서 35% 이상의 고성장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결국 지금은 뭐 중국발 위기 또 그리고 전쟁발 위기 뭐 공급망 이슈 여러 가지 악재로 인해서 주춤할 수는 있어도 결국에는 뭐 성장할 수밖에 없는 섹터가 미래 모빌리티고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 빅테크 기업들 뭐 구글부터 시작해서 뭐 엔비디아 뭐 일본의 소니까지도 다 이 시장에 뛰어든다라는 거는 앞으로 이 시장이 무궁무진하게 성장할 수밖에 없고 미래 모빌리티가 2030년 기준에 9천조 규모의 시장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이 산업에 우리가 집중하면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웃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 건데 네. 그 안에서의 가장 이제 끝단에는 네. 테슬라라는 기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테슬라. 근데 테슬라 지금 주식을 보면 너무 많이 빠졌어요. 사실 연초 대비해서 거의 사실 상반기 S&P가 네.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 20% 빠졌었는데 테슬라는 거의 지금 뭐 한 40%
넘게 밀려났거든요. 한번 확인해 볼게요. 지금 테슬라의 주가가 그러니까 테슬라가 아마 고점 대비 거의 1200슬라다라고 네. 했었는데 최근에 600슬라까지 조정이 와. 나와준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오히려 가격적인 매력이 발생한 게 아닌가 보고 있어요. 왜냐면 그러니까요. 성장주의 가장 대표라고 할 수 있고 또 뉴욕 증시의 상승을 견인했던 게 이제 테슬라인데 네. 사실 뭐 이 외에 다른 종목들 본다고 했을 때 뭐 엔비디아는 지금 고점 대비 지금 반토막이 난 상태고 메타 플랫폼이나 또 그리고 최근에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고점 대비 70% 이상의 하락이 나와준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테슬라의 하락은 사실상 뭐 미국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다 그렇다. 왜냐면 S&P 500이나 나스닥 자체가 지금 이미 고점 대비 33% 가까운 큰 하락이 나와준 상태이기 때문에 네. 사실 뭐 종목들의 하락은 더 클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가장 이제 어떤 긴축에 대한 우려감과 인플레이션 장기화 공급망 이슈에 또 성장주들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라서 네. 테슬라의 어떤 이 하락은 어떤 매크로적인 이슈로의 하락이지 어떤 기업 자체의 어떤 밸류가 하락하거나 아니면은 테슬라 자체적인 악재로 인한 하락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럴 때는 오히려 테슬라를 지금부터는 계속해서 좀 모아갈 타이밍이 아닌가를 보고 있어요. 사실 요즘에 증권사에서 테슬라 목표 주가 하향하는 레포트들이 굉장히 또 많이 맞습니다. 나오더라고요. 뭐 JP모건이나 시티그룹은 얼마 전에 테슬라 목표 주가를 375달러로 맞아요. 책정을 했어요. 지금 주가가 695달러인데 375달러면은 지금 뭐 어떡하라는 건가요? 재작년까지만 네. 하더라도 테슬라 목표 주가를 19달러로 제시한 기업 19달러요? 증권사도 있어요. 뭐 거의 네. 뭐 그냥 풍비박산 나가는 왜냐면은 거예요. 테슬라는 가치가 없다라고 평가하는 증권사들도 많고 어. 근데 유일하게 이제 아크 인베스트먼트라고 네. 또 이제 돈남원이라고 아실 겁니다. 캐시우드만 4,000달러 이상을 꾸준하게 언급을 했었고 네. 그러니까 증권사들도 워낙에 월가에서도 시각이 너무 엇갈리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테슬라를 단순히 전기차 기업으로 우리가 평가를 받느냐 네. 아니면은 뭐 플랫폼뿐만 아니라 뭐 4차 산업 네. 그리고 4차 산업의 가장 핵심 기업 선두 기업으로 우리가 인식하냐에 따라서 어떤 이 목표가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는 건데 네. 근데 이번에도 2분기에 이제 실적은 조금 둔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네. 거는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이제 상하이 기가 팩토리에 대한 어떤 이제 공세가 들어가면서 네. 생산량이 조금 주춤할 수 있다 그리고 또 어느 정도 예상치에 좀 하회할 수 있다라는 전망치가 높아지면서 오히려 지금 이제 목표 주가를 좀 하향하고 있는 건데 사실 장기적으로 본다고 했을 때 2분기의 실적 둔화는 네. 중국의 어떤 공세로 인해서 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공급망 이슈로 좀 둔화될 수밖에 없는 거라서 일시적인 조정으로 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본다고 했을 때는 오히려 3분기, 4분기에는 기저 효과 또 최근에 뭐 텍사스라든지 또 베를린 기가팩토리가 그 공장을 건설했기 때문에 관련해서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을까 보고 있고 오히려 이 2분기 실적의 둔화로 주가가 조정이 나와준다고 했을 때는 오히려 우리가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아야 될 시기이지 오히려 그때가 테슬라를 우리가 던지고 나와야 될 시기는 아니다라고 보고 있어요. 더 빠지면 그때가 오히려 매수의 맞아요. 기회다. 그 이미 기대감 자체가 줄어들어 있는 상태다. 테슬라에 대한 2분기 실적에 대한 어떤 전망치도 줄어든 상태고 네. 사실 1분기에도 글로벌 완성차 업체 중에서 유일하게 흑자 기조가 나왔고 인도량이 최대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빠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아무래도 매크로적인 이슈가 더 시장에 더 크게 투심을 악화시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2분기 실적 둔화 예상했던 네. 대로 둔화돼서 시장이 많이 종목이 빠진다면은 그때가 오히려 매수 적기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어요. 그럼 가격 인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테슬라가 이번에 가격을 다 네. 인상했잖아요. 그만큼 이제 매니아층이 있다라는 거, 그 부분 때문에 오히려 이 매출과 영업이익 측면으로 본다고 했을 때 어느 정도 선방을 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밀려드는 지금 이제 수요를 지금 맞추기 위해서 계속해서 지금 풀가동을 하고 있다라는 건데. 광고를 안 하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다른 여타 어떤 기존의 내연기관 업체들이 따라할 갈 수가 없는 게 네. 광고비가 지금까지는 1달러도 안 들었기 때문에 진짜요? 네, 그래서 영업이익과 매출액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고 또 상하이 팩토리를 기점으로 지금 이제 이 대량 생산, 전기차를 이렇게 대량 생산을 빠른 시간에 하고 있는 데가 테슬라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지금 워낙에 성장을 해가지고 맞아요. 지금 전 세계 최고의 전기차 기업이 업체고 되겠죠. 네, 네. 그리고 또 시가총액만 본다고 하더라도 전 세계 5위까지 올라섰는데 스타트업 기업의 하던 어떤 경영 방식과 이게 너무 지금 기업의 어떤 덩어리가 커진 상태에서 끌고 가는 건 굉장히 어려운 건데 기업의 어떤 총수 CEO가 직접 나서서 인사를 재편하고 어떤 병폐를 막고 또 그리고 어떤 이제 과감한 구조조정을 통해 가지고 어떤 기업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이끌겠다는 어떤 신호고 미국의 어떤 전반적인 병폐와 개인주의에 맞서서 네. 어떤 일론 머스크가 사실상 지금 이거를 선도하고 있는 네, 거다라고 사실 보고 이런 있어요. 경우가 네. 미국 기업 내에서도 거의 없었어요.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일론 머스크가 목표하는 게 뭐 화성으로 간다는 얘기도 있는데
결국에는 뭐 전기차뿐만 아니라 지금 스페이스 X, 뭐 네. 보링 컴퍼니, 지금 일론 머스크가 하고 있는 일이 워낙에 많거든요. 전 세계에서 지금 최고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8시간에서 10시간 정도 일할 정도로 CEO부터가 먼저 그렇게 일하고 있는데 인원 감축과 여러 가지 인식이 악재로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네. 오히려 테슬라의 미래는 더욱더 밝을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 진짜 네. 지금 경영을 잘하고 있다라고 네.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는데 사실 그러면 요즘 현대기아에 굉장히 또 긍정적인 뉴스들이 그죠, 또 그죠. 많아요. 네. 10년 테슬라가 할 걸 현대차가 1년 만에 했다. 뭐 맞아요. 이런 뭐 기사도 3-4개월 만에 나왔었고 했다. 네. 현대기아는 어떻게 보시나요? 뭐 아이오닉 6와 또 그리고 EV6가 워낙에 유럽과 미국 내에서 호평을 받고 있고 네. 또 북미 지역에서 특히 2022년도 1분기 기준으로 본다고 했을 때 테슬라가 거의 한 75%라고 한다면은 현대차가 9%까지 2위로 바로 빠른 속도로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미국 시장 내 투자도 확대하고 있고 아이오닉 6를 출시를 앞두고 있는데 네. 거의 포르쉐 같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제가 볼 때는 포르쉐보다 조금 더 이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EV6도 아이오닉 5에 힘입어서 아이오닉 6도 정말 흥행할 수 있을 거라 좀 보고 네. 있는데 현대차 같은 경우는 사실상 뭐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사실 미래 모빌리티 안에서는 기존의 어떤 내연 기관을 차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다는 거는 굉장히 긍정적인데 네. 좀 내부적으로 좀 안 좋은 일들이 많잖아요. 노사 갈등 노사 갈등이 계속 네. 좀 이어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얼마큼 슬기롭게 헤쳐나가냐에 따라서 현대차도 충분히 좀 상승해 나올 수 있다. 굉장히 매력적인 게 이런 매크로적인 이슈의 가장 피해 업종이 사실 자동차 업종이에요. 맞아요. 우크라이나 전쟁 났죠. 네, 그리고 중국의 어떤 공급망 이슈, 공세 여러 가지 악재에도 불구하고 현대차가 그래도 3분기 연속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와주고 있다는 거는 이 매크로적인 이슈가 하나둘씩 해소가 된다고 했을 때는 가장 강력하게 시장의 주도주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서 현대차의 움직임도 굉장히 좋게 보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이게 기존의 내연기관차가 전기차로 전환하면서 모든 어떤 공정 프레임 자체를 다 전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테슬라의 어떤 대규모 생산의 어떤 대량 생산을 따라갈 수가 없고 가격적으로도 아직까지 광고비가 하나도 안 들었다고 네.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어떤 수익적인 측면을 본다고 했을 때도 아직까지는 테슬라를 기존 내연기관 업체들이 따라가기에는 시간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점에서 테슬라가 그래도 선도 기업에 우리가 지금 집중하는 게 네. 왜냐면 똑같이 빠졌잖아요. 맞아요. 현대차가 고점 대비 빠진 폭이나 테슬라가 MDD 고점 대비 빠진 폭이 똑같다라면은 그래도 지금은 현대차보다 테슬라가 좀 매력적이지 않은 구간이다라고 좀 보고 있는 거죠. 중국 자동차 업체들은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 세계 1위 전기차 시장이 중국인데, 네. 그러니까 사실 오히려 저는 뭐 폭스바겐이나 GM이나 뭐 기존의 내연기관 차들보다 오히려 중국 기업주가 가장 테슬라의 어떤 경쟁 상대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어요. 오히려 중국 기업주, 뭐 니오나 또 BYD, 또 중국 시장이 워낙에 또 이제 그 전기차 보조금부터 시작해서 내수 시장 자체가 워낙에 탄탄하기 때문에 테슬라의 경쟁 상대는 뭐 GM이나 뭐 포드나 아니면은 뭐 폭스바겐이나 현대가 아니라 오히려 중국 기업주가 가장 현대차의 어떤 강력한 경쟁 상대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어요. 오히려 네, 경쟁 오히려, 상대가 예. GM, 포드 이런 그죠, 업체가 그죠, 있다. 그죠. 하지만 그래도 테슬라 네, 가장 하지만 매력이 지금은 좋게 어떤 본다. 기술 격차가 워낙에 많이 벌어진 상태고 네. 전기차 하나만 놓고 본다고 그랬을 때는 그렇지만은 그래도 FSD, 풀 셀프 드라이빙에 대한 어떤 기술력이 워낙에 지금 네.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앞서 나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은 테슬라가 매력적이다. 왜냐면 지금 주가가 계속해서 신고가 랠리가 나와주고 있다라면 부담스럽지만 네. 이미 지금 고점 대비 거의 반토막 가까이 조정이 나와준 상태이기 때문에 네. 가격적인 매력이 충분하다라고 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지금 네. 거의 2021년 4월 수준으로 돌아가려고 네. 하고 있어요, 지금. 1200슬라에서 600슬라까지 내려온 상태에서 네. 만약에 이 상태에서 2분기 실적 발표하고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고 했을 때는 네. 오히려 땡큐다라고 아. 하면서 주워 담아야 될 시기. 오히려 남들이 팔 때 매수를 네. 하고 그리고 남들이 더 비관론이 팽배했을 때 매수를 해야지 또 저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니까 오. 네. 뭘 사야 할지 모르겠을 때 네. 그랬을 때는 오히려 테슬라 종목들이 시장 반등과 함께 똑같이 반등이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뭘 사야 될지 모르겠을 때는 오히려 미국의 테슬라가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거. 아. 그래서 지금은 종목의 분산이 아니라 네. 시간의 분산 투자를 해가지고 테슬라를 계속해서 담아가보자. 분할 매수를 네. 해 나간다고 했을 때는 오히려 큰 기회가 되고 있고 손실을 좀 복구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네. 제가 요즘 가장 많이 기사를 보는 게 맞습니다. 눈물의 손절이라는 그러게요. 헤드라인의 제목인 네. 것 같아요. 계속 모든 종목들을 손절하지 마시고 그냥 한 종목을 분할 매수하시는 관점 이렇게 네.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다음 이 시간에 더 알찬 투자 정보 가지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